따귀에는 따귀로. 이열치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따귀에는 따귀로. 못된 졸부와 한 통 속으로 놀아나는 사또의 뺨을 후려갈긴 김삿갓의 통쾌한 복수였다. 어느 부자 마을을 지나게 된 김삿갓이 못된 졸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안에서 집주인이 나오더니 느닷없이 김삿갓에게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는 게 아닌가? 집주인은 박부자라는 아주 고약한 영감이었다. 아니, 이런... 김삿갓은 창졸지간에 당한 봉변이라 화가 치밀었다. 이런 고얀 영감 같으니라고. 당장 관가로 가자. 김삿갓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영감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 갔다. 관가에 도착하자 사또가 까닭을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다 늦은 저녁에 이 난리인가? 아니 그대는 박부자가 아니오. 사또는 박부자를 보자 깜짝 놀라 말끝을 흐렸다. 박부자는 사또와 평소에 형님 아오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김삿갓은 그것도 모르고 사또에게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소이까? 그럼 이 판결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또는 김삿갓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과거에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 자를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 그대로 처리해 주시오. 사또가 말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판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뺨을 맞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엽전 한 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 적이 있소이다만. 뭐요? 엽전 한 푼이라고? 김삿갓은 너무 기가 막혔다. 엽전 한 푼을 던져주고 이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심보였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판결 아니오? 하지만 그때 뺨을 맞은 자는 아주 고마워하며 돌아갔소이다. 사또는 또다시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김삿갓은 그제야 사또와 박부자 간에 뭔가 연줄이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말했다. 정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김삿갓은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고는 손 쓸 틈도 없이 사또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감히 사또의 뺨을 치다니. 사또는 엉겁결에 맞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통을 쳤다. 사또,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이까? 김삿갓은 태연스레 말했다. 이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나? 멀쩡한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묻다니.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김삿갓에게 주먹을 들이댈 참이었다. 사또 진정하시오. 나는 분명 사또에게 그 따귀값을 치를 테니까 말이오. 따귀값이라니? 방금 사또의 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따귀 한 대에 겨우 엽전 한 푼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라? 내가 이자에게 엽전 한 푼을 받을 게 있으니 그걸 받아서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 되면 계산은 정확하게 된 것 아니오? 사또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쩔쩔맬 뿐이었다. 파도둑 가려내기.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심으로 용서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정말 어려운 일은 용서해도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삿갓이 윤생원이라는 영감의 집에서 머물 때였다. 그는 돈 많은 부자이면서 마을의 온갖 일을 맡아 하는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이 몽땅 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윤생원은 김삿갓을 불러 상의했다. 삿갓 선생, 도둑놈을 잡아들여야겠는데 방법이 없겠소? 밤을 틈타 팔을 뽑아갈 정도면 어지간히 궁한 사람인가 보군요.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은 규모가 제법 큰 것이었는데 한 고랑도 남김없이 몽땅 쓸어간 상태였다. 그런 놈은 잡아다가 본보기로 단단히 혼을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요. 꼭 잡아야겠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오. 범인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소? 그럼 어서 방법을 일러주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와 미리 한 가지 약속해 두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 방법대로 하면 범인은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이제 더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니 생원 어르신께서는 그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뜩이나 주민수가 적은 마을이었다. 규모가 큰 팥밭을 몽땅 털어갈 정도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마을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가 얼굴을 들고 마을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걸 우려한 것이다. 윤생원은 김삿갓의 말대로 하겠으니 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밤새 팔을 뽑았을 것이니 아직 범인의 손에서는 파 냄새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냄새를 맡으면 범인은 미리 도주할 것이니 적당히 일을 만들어 생원 어르신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할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런데 윤생원은 마음이 조급해 그날 아침에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드러내놓고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이라야 50명 남짓이었기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했건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다. 윤생원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서방이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는데 손냄새를 확인하던 중 박서방이 몰래 도망간 것이었다. 결국 박서방이 범인임이 분명히 가려졌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김삿갓이 윤생원에게 아쉬워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박서방의 식구들마저 야반도주를 할 것입니다. 도둑놈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원 어르신은 파도 잃고 마을 사람들도 잃으셨군요. 윤생원은 그제야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따귀에는 따귀로 이열치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따귀에는 따귀로 못된 졸부와 한 통 속으로 놀아나는 사또의 뺨을 후려갈긴 김삿갓의 통쾌한 복수였다. 어느 부자 마을을 지나게 된 김삿갓이 못된 졸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안에서 집주인이 나오더니 느닷없이 김삿갓에게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는 게 아닌가? 집주인은 박부자라는 아주 고약한 영감이었다. 아니, 이런... 김삿갓은 창졸지간에 당한 봉변이라 화가 치밀었다. 이런 고얀 영감 같으니라고.
당장 관가로 가자. 김삿갓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영감의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고 갔다. 관가에 도착하자 사또가 까닭을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다 늦은 저녁에 이 난리인가? 아니 그대는 박부자가 아니오. 사또는 박부자를 보자 깜짝 놀라 말끝을 흐렸다. 박부자는 사또와 평소에 형님 아오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김삿갓은 그것도 모르고 사또에게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소이까? 그럼 이 판결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또는 김삿갓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과거에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 자를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 그대로 처리해 주시오. 사또가 말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판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뺨을 맞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엽전 한 푼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 적이 있소이다만. 뭐요? 엽전 한 푼이라고? 김삿갓은 너무 기가 막혔다. 엽전 한 푼을 던져주고 이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심보였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판결 아니오? 하지만 그때 뺨을 맞은 자는 아주 고마워하며 돌아갔소이다. 사또는 또다시 박부자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김삿갓은 그제야 사또와 박부자 간에 뭔가 연줄이 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말했다. 정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김삿갓은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고는 손 쓸 틈도 없이 사또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감히 사또의 뺨을 치다니. 사또는 엉겁결에 맞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통을 쳤다. 사또, 왜 그러시오? 뭐가 잘못되었소이까? 김삿갓은 태연스레 말했다. 이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나? 멀쩡한 사람의 뺨을 때려놓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묻다니.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김삿갓에게 주먹을 들이댈 참이었다. 사또 진정하시오. 나는 분명 사또에게 그 따귀값을 치를 테니까 말이오. 따귀값이라니? 방금 사또의 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따귀 한 대에 겨우 엽전 한 푼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라? 내가 이자에게 엽전 한 푼을 받을 게 있으니 그걸 받아서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 되면 계산은 정확하게 된 것 아니오? 사또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쩔쩔맬 뿐이었다. 파도둑 가려내기.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심으로 용서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정말 어려운 일은 용서해도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삿갓이 윤생원이라는 영감의 집에서 머물 때였다. 그는 돈 많은 부자이면서 마을의 온갖 일을 맡아 하는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이 몽땅 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윤생원은 김삿갓을 불러 상의했다. 삿갓 선생, 도둑놈을 잡아들여야겠는데 방법이 없겠소? 밤을 틈타 팔을 뽑아갈 정도면 어지간히 궁한 사람인가 보군요.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은 규모가 제법 큰 것이었는데 한 고랑도 남김없이 몽땅 쓸어간 상태였다. 그런 놈은 잡아다가 본보기로 단단히 혼을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요. 꼭 잡아야겠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오. 범인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소? 그럼 어서 방법을 일러주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와 미리 한 가지 약속해 두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 방법대로 하면 범인은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이제 더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니 생원 어르신께서는 그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뜩이나 주민수가 적은 마을이었다. 규모가 큰 팥밭을 몽땅 털어갈 정도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마을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가 얼굴을 들고 마을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걸 우려한 것이다. 윤생원은 김삿갓의 말대로 하겠으니 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밤새 팔을 뽑았을 것이니 아직 범인의 손에서는 파 냄새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손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냄새를 맡으면 범인은 미리 도주할 것이니 적당히 일을 만들어 생원 어르신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할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런데 윤생원은 마음이 조급해 그날 아침에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드러내놓고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이라야 50명 남짓이었기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했건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다. 윤생원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서방이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는데 손냄새를 확인하던 중 박서방이 몰래 도망간 것이었다. 결국 박서방이 범인임이 분명히 가려졌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김삿갓이 윤생원에게 아쉬워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박서방의 식구들마저 야반도주를 할 것입니다. 도둑놈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원 어르신은 파도 잃고 마을 사람들도 잃으셨군요. 윤생원은 그제야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